그런데 이 독소를 제거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사실은 림프예요, 림프. 이제 조금씩 이제 제가 커피 관장 졸업하고 있는 거예요, 이야기가. 네. 이 림프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. 오늘 도수하신 분도 계시고, 또 이렇게 안마 하신 분도 있죠? 안마 의자에서 안마 하신 분도 계시고, 또 이제 이렇게 위에 올라가서 운동실에서 운동하신 분도 계시죠? 또 이렇게 많이 걸으신 분도 계시죠? 이 모든 행위들이 전부 다 이 림프를 다 돌리는 행위들이에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. 이 림프라는 게 뭐냐면, 이 혈관은 많이 알고 있는데, 림프는 사람들이 병이 나고 나서야 림프라는 걸 알아요. 우리 몸의 림프 존재를. 근데 림프는 혈관만큼이나 굉장히 치밀하게 우리 몸에 퍼져 있어요. 림프가. 그 림프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, 이 혈관은 우리가 이제 이 건물을 볼 때 이 혈관은 일종의 상수도 역할을 하는 거예요. 상수도. 깨끗한 물을 공급해주는 게 이제 혈관이에요. 림프는 하수도예요. 하수도. 다 쓰고 난 물들을 다 걷어가지고 쓰레기,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들, 그러니까 세포에서 나오는 쓰레기, 그다음에 이제 또 그 속에는 암세포도 포함되어 있겠죠. 아까 말씀드린 CTS나 CTC나 CS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겠죠. 이런 것들을 다 쓸어 모아서 청소차와 같이 다 쓸어 모아서 림프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간으로 이제 올라가서 간에서 이걸 해독을 시키는 거예요. 그 역할을 림프가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마치 이 하수도와 같이 모든 걸 다 모아서 청소차와 같이 모아서 수거해서 버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림프가 하는 거예요. 근데 청소차 운전하시는 분이 대응하면 어떻게 돼요? 청소 쌓이잖아요, 막. 그러니까 이 림프가 만약에 잘 작동하다가 잘 돌다가 작동을 안 하게 되고 멈추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림프가 잘 순환이 되게 해야 되는 것이 이 해독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제가 아까 지금 말씀드린 림프를 잘 돌릴 수 있는 방법들 설명을 이제 드렸는데, 그런데 그 중에서도 림프를 잘 돌려서 해독력을 키워주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이제부터 제가 설명을 해가지고 커피 관장이에요. 그러니까 이 커피 관장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이제 아시겠죠? 그죠? 그 커피 관장이 이제 우리가 커피를 마시면은 이 체질에 따라서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. 또 그 사람의 어떤 몸 상태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, 이걸 입으로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이 청장입법, 그러니까 이제 관장입법을 통해서 이 커피액이 들어가게 되면 다른 기전으로 이거 작동을 이제 하게 됩니다. 이 커피를 쓸 때 이제 되게 중요한 게요, 볶은 커피를 쓰는 건 아닙니다. 그러니까 생두 있잖아요. 생두를 써야 되고 반드시 유기농으로 만들어진 생두를 쓰셔야 돼요. 그래서 이제 커피를 끓여서 이제 여러분들 많이 다 이제 해보셨겠지만 커피 용액이 나오면 거기다 이제 물과 어느 정도 희석을 해서 쓰게 되는데, 그 속에는요 어떤 성분이 들어있냐면은 이 팔미트산이라는 게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카테인도 들어있겠죠. 그래서 이런 성분들이 이 장의 제 끝부분에서 머물고 있다가 이 장에 이 정맥을 타고, 그러니까 이제 정맥을 타고 쭉 돌아서 간으로 이렇게 올라가요. 간 인맥에서 간으로 올라가면은 이 간이 하는 일은 아까 설명드린 것 같이 이 혈액이라든지 림프에서 쭉 정맥을 수거해온 거, 림프를 수거해온 뭐라 쓰레기 같은 것들을 간으로 다 올려가면서 간에서 이걸 해독을 시켜서 바깥으로 내보내는 작용을 하거든요. 근데 그러한 성분들이 간에서 하는 그런 일들을 부스터하는, 더 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. 거기에다가 우리 글루타치온이라는 거 많이 들어봤죠? 예, 많이 맞는 거. 이 글루타치온 성분이 간에 있는 일종의 해독 기능을 하는 성분인데, 그 글루타치온의 기능을 더 밀어줄 수 있는, 더 힘을 세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또 이 커피 한잔할 때 그 액이 그런 역할을 또 하게 됩니다. 그리고
그 림프를 통해서 간으로 들어오는 그 노폐물들이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. 첫 번째는 이제 지용성 노폐물이고요. 두 번째는 수용성 노폐물이 있는데, 이 지용성 노폐물은 이걸 다 해독시켜가지고 이 담관을 통해서 담즙 형태로 해서 담관을 통해서 대장으로 내려가고요. 또 수용성은 이제 이 콩팥으로 해가지고 소변으로 나가게 되는데, 그러니까 이 담즙을 통해서 담관으로 나가는 기능이 원활해야 독소가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데, 카페인이 담관을 확장시켜서 이 담즙액이 노폐물이죠. 이게 쉽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게 되면은 이 간 자체의 해독력도 좋아지지만 이 원활하게 돌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에 혈액순환이나 림프순환에도 굉장히 도움을 주게 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데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가 림프순환이 잘 되게 하는 것인데, 이것이 안 돼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커피 한 잔 하나만으로도 이 림프순환이 잘 되게 도와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반드시 이것을 하셔야 되고요. 어떤 분들은 그래요. 이거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는 게 좋은지 여쭤보는 분들이 있어요. 근데 사실 제가 권장은 하루에 한 번씩 반드시 해야 돼요. 한 번씩은 해야 되는데, 이것도 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. 내가 해보니 나는 이틀에 한 번씩 하니까 좋더라 하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. 중요한 건 남이 어떻게 해서 좋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. 내가 해보니까 좋은 나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이 메커니즘이 있어요. 그래서 그걸 찾아서 나는 해보니까 매일 해도 좋다는 경우에는 매일 하는 게 제일 좋아요. 근데 매일 해보니 조금 힘들다 때는 이틀에 한 번씩 해도 되고요. 3일에 한 번 해요. 근데 아까 제가 우리 몸에 세포가 총 37조 개가 된다고 했잖아요. 근데 하루에 산혈되고 만들어지는 세포가 3,300억 개예요. 3,300억 개. 그러니까 이걸 계산해보면, 나누기 해보면은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한 번 새로 갈리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80일 정도 걸려요. 그러면 이제 그럼 이 커피 관장을 얼마나 해야겠다 답이 나오지 않겠어요? 기본 80일 정도는 꾸준히 해야 일단 내 모든 세포가 이걸로 해서 좋아지는 어떤 요인이나 좋아지는 어떤 것들을 느끼고 한번 싹 갈릴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내가 8, 90일, 한 30일 정도, 내가 8, 90일이니까 석 달이죠. 석 달 정도 내가 한번 꾸준히 해보겠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보고 시작을 하시고, 하다 보면은 이제 꾸준히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그 뒤에는 이제 상황 따라서 더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안 할 수도 있고 하는 건데,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. 이 해보면은요, 제일 먼저 뭐가 좋아지냐면은 피부가 되게 좋아져요. 한번 해보시면 알아요. 피부가 아침에 화장을 해보면 느낌이 다르다는 분들이 많아요. 그러니까 혈색도 좋아지고 피부 색깔이 이제 좋아지고요. 그리고 이제 항암을 하거나 할 때 이렇게 통증이 많잖아요. 그런 통증들도 많이 좀 개선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특히 대변 아까 보는 거, 대변 소변 제가 말씀드렸는데, 이게 대변을 잘 보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부수적으로 변비가 있는 분들, 배가 막 물소리가 심하게 나와 끓는다거나 또는 변비가 있다거나 이런 분들이 이 청장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좋아요. 그래서 이거를 하면서부터 변비가 이제 해결이 되고 통증이 좀 나아지면서 저리거나 아프거나 하는 것들이 좀 사라지고 이렇게 이제 상황이 바뀌어지고요. 굉장히 피곤이 좀 덜 오게 되고,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제 열심히 좀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조금 이제 신경을 써야 될 게 이 양이 좀 중요하거든요. 양이. 보통 저희가 처음에는 한 500ml 정도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, 말씀드리는데, 하다 보면 늘어나는데, 한 1000ml까지는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시간이 또 중요해요. 시간이 왜 중요하냐면, 너무 오래 해도 안 되고요. 너무 또 짧게 해도 큰 효과를 못 봐요.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3분이나 5분이나 참아보라고 하는데, 하다 보면 시간이 늘거든요. 최소한 15분에서 20분까지는 반드시 하시는 것이 좋아요. 그래서 제가 피가 한 번 돌아서 간까지 돌아오는데
한 3분 정도 걸린다고 말씀드리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하게 되면은 한 5번에서 7번 정도 돌기 때문에 그 정도는 돼야 효과를 볼 수 있고요. 근데 어떤 분들은 욕심을 부려서 30분 이상 참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러면 안 돼요. 그럼 장에서 흡수해버려, 소변으로 흡수를 해버려. 그래서 시간을 정하셔야 되는데 가장 좋은 시간이 한 15분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. 또 한 가지는 이게 그 한의학에서는 이 청장요법이 그 해독을 할 때 우리가 한토화라고 해서 땀을 내는 것, 한이라고 토는 이제 토하게 하는 거, 하라고 하는 건 이제 바깥에 대변 나가게 하는 세 가지가 이제 이 독소를 배출하는 방법인데 그 중에서도 그 합법, 이 나가게 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기운이 조금 빠진다고 설명을 해요. 근데 실제로 기운이 빠지는 건 아니에요. 그런 건 아니지만 하지만 무엇인가가 몸에 있던 것이 밖으로 나가게 되면 기운이 아래로 빠지기 때문에 좀 허탈하거나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요즘에 어때요? 이거 하고 나서 뭐 드리잖아요. 뭐 드리죠? 그게 뭐냐면 황기 밀부차예요. 그 황기 아시죠? 닭 요리할 때 황기닭 같은 거 하는 거 아시죠? 황기. 여름철 땀 많이 날 때 땀 적게 나가는 거. 기운을 보호하는 약이에요. 떨어진 기운을 위로 끌어올리는 약이에요. 청장을 통해서 무엇인가가 내려앉았으니까 다시 끌어올리는 작용을 하는 약재가 황기거든요. 이 밀구라는 건 뭐냐면 이제 이 꿀이요, 꿀. 그래서 황기에다가 꿀을 재서 이제 볶아가지고 이제 말려서 이제 끓여서 차를 만든 거예요. 그래서 이 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장을 편안하게 도와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힘이 들 때라도 그 차는 그 안에서 마시고 나오시는 것이 좋습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저희가 딱 구성을 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 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참고해서 내일부터는 좀 더 확신을 가지고 이 청장입법을 좀 잘 하시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너무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렸어요. 근데 혹시 다른 거 말고 다른 건 저희가 또 이제 자세하게 한 시간씩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의 이제 주제는 청장이니까 청장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좀 몇 분만 좀 질문 있으면 좀 하시면 제가 다 설명을 드릴게요. 처음에는요. 네. 청장하고 나서 네. 손이 떨렸거든요. 네. 근데 차 얘기하는데 처음에는 차를 안 주셨잖아요. 예. 그래서 그저께 때 차를 먹고 났을 때는 예. 그 떨리는 게 좀 덜인 것 같아요. 예. 제가 그래서 떨렸었어요. 내가 그래가지고 김 여사님 말씀 듣고 내가 그게 이거 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이거 아셔야 돼요. 그 떨리는 게 과연 나쁜 것인가? 이제 우리가 이제 떨린다는 거는요 뭐냐면 막힌 게 뚫릴 때 떨려요. 그래서 왜 중풍 환자들이 이렇게 떨면서 하는 거 이런 거 같지 않니? 이게 왜 떠는 줄 알아요? 이게 여기 뇌가 마비돼가 떠는 걸 알고 있잖아요. 그러긴 한데 사실은 본인이 자기도 모르게 자율신경에서 떨리게 하는 거예요. 순환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. 이쪽이 순환 안 되니까. 그래서 우리 몸이라고 하는 거는요. 순환이 안 되고 무엇인가 막혀있는 게 많은 분들일수록 그게 뚫릴 때 떨려요. 근데 그래서 그 나쁜 건 아니고요.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또 이렇게 드시고 하시면 혹시 덜하니까 다음 분들 꼭 챙겨서 드시고 혹시 없으면 달라고 하십시오. 혹시 놓칠 수도 있으니까 달라고 하시면 바로 챙겨드릴 거니까 드시면 됩니다. 또 이제 좀 이렇게 뭔가 마음에 좀 이렇게 결심이 좀 서요? 자꾸 변별만 오지 마시고 잘 한번 생각을 한번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네? 더 젊은 사람들 저기 아주 큰맘 먹고 하는데. 되면은 하루에 한 번씩 하는 게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예. 그래도 그 전날에 최소한 몇 시간 정도가 좀 지나야지. 근데 그게 따로 방법이 없어요. 그러니까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식전에 대변 보고 나서 하는 게 제일 좋다고는 하는데 하루에 3번씩 하는 분도 있어요. 하루에 3번씩. 그래서
전혀 관계없고요. 그러니까 식전에만 밥 먹자마자 하시는 분은 없을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그래서 식전에만 하시면 낮에 하든 저녁 때 하든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요. 이 시간은 네, 관계없습니다. 저는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하루에 한 번씩은 네네. 하시는 게 되게 좋고요. 여기 계시는 동안 저는 여기 평생 있을 거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동안에 이 청정하는 것만 잘 배워서 내가 습관이 돼서 너무 가벼운 마음으로 할 수 있게 해서만 퇴원하시더라도 평생 내 건강을 지킬 수 있다 생각하십니다. 이건 너무 좋은 거예요. 이걸 가지고 이제 가끔씩 그 해보니 별거 없더라, 뭐 부작용이 있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. 근데 그런 사람들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제대로 해봤냐고. 이게 그거거든요. 항상 제대로 안 해본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해요. 그러니까 그런 말 잊지 마시고, 다만 이제 그 물 온도나 이런 건 좀 잘 맞추셔야 돼. 저희가 이제 꼭 무슨 뭐 온도에 가지고 할 건 없고요. 손 집어왔을 때 본인이 가장 기분 좋은 온도 있잖아요. 그런 정도 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그런 거고, 나머지는 특별하게 주의할 만한 게 없어요. 그리고 만약에 이제 하다가 만약에 대변이 나올 것 같다 그러면은 그냥 중지하고 대변을 보세요. 보시고 다시 또 하면 돼요. 그러니까 뭐가 문제? 바로 옆에 저기 변기가 있는데, 그죠? 막 한참 뭐 뛰어 내려가서 해주는 거니까. 그러니까 편하게 하시면 돼요.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, 모든 치료가 마음이 편한 상태에서 돼야 이 약효가 내 몸으로 들어옵니다. 그래서 저번에 왜 우리 주만이랑이랑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 들었죠? 자연 치유의 근본적인 대의가 뭐냐면, 이 양방치료 항암을 포기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풀풀이 캐묻는 게 자연 치유가 아니라는 거예요. 그건 저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. 저도 항상 그런 생각 가지고 말씀을 드리거든요. 자연 치유의 가장 큰 대의가 뭐냐면,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치료에 임하는가예요. 항암을 하더라도 잘못하면 어떡하지? 나 이렇게 하다가 이것저것 안 돼서 문제 생겨서 어떻게, 이렇게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공포 속에서 하게 되면 의미가 없는 거고요. 산소에 가서 풀풀이 먹고 살더라도 나 이 먹으면 정말 좋아질 거야 라는 마음으로 하게 되면 좋아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. 그래서 항암을 하더라도 그런 마음으로.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주일에 몇 번씩 우리 이현수에서 고생하는 것이잖아요. 그냥 요가도 하고, 이거 왜 하냐? 여러분들 그 마음을 잡아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잡혀야 그 속에서 여기 영양주사를 맞던 또 하강을 하고 오시던, 여기서 왕뜸을 하던 청장을 하던 뭘 하던, 그래야 거기서부터 무엇인가 몸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몸 상태가 되면서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. 아시겠죠? 네. 그러니까 제가 막 다니면서 맨날 인상수 다니면서 그런 병이 낫겠냐고. 그러니까 막 생각해보고 있으면 사람이 이거 그런 거예요. 여러분들 마음을 좀 좋게 해서 빨리빨리 좋아지게 하는 그 마음. 완전히 천장하고 좋은 거 있어요.